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가는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현입니다. 예,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증시, 워런 버핏은 이 안에서 진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얘기해 드릴 부분은 그 워런 버핏의 어떤 마켓 타이밍입니다.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그런 마켓 타이밍을 가지고 좀 언급해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워런 버핏 제가 투자관, 앞전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뭐 시장을 전망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었는데, 뭐 기업 분석가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기본적으로 시장의 분석,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워런 버핏은 시장이라든가 산업 분석보다는 기업 분석에 가장 집중을 좀 한다고 그랬고, 뭐 그 이유는 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워런 버핏은 이제 장기 투자하는 쪽이고 5년, 10년을 보기 때문에 5년, 10년 이후에 어떤 시장 전망을 하기 쉽지 않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만 본다 한다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아실 겁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12월 달 이후에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진 이유 자체가 가장 큰 부분 자체가 돌발적인 유가의 급락이죠. 어느 정도 유가가 좀 하락 기조가 전개됐지만은 오페크 감산 합의 무산 이후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러시아 재정 위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확산이 됐다는 거고, 또 갑작스럽게 또 그리스 쪽에서 뭐 총선이 실시가 됐다든가 그런 또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입니다. 그런 또 부분들이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그런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확률이 높은 산업이라든가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의 어떤 마켓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드릴 건데, 자, 워런 버핏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고, 그 다음에 탐욕 부릴 때 팔아라. 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어제 그렇게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은 종합주가지수가 1900포인트를 이탈을 했고, 그다음 직전 저점까지 이탈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 중간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디폴트 위기감이 아마 일부 투자가들은 그런 부분들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또 분위기 때문에 어제 주식을 파신 분들은 충분히 오늘 내용들을 한번 새겨 들어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제 주식을 저점에서 직전 저점 이탈해서 팔았다든가 또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느끼셨던 분들은 이런 또 워런 버핏의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파는 건 아니었죠. 어제 1900포인트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1900포인트는 기본적 분석사로 PBR, 주가 순 자산 비율 1배 되는 수준이라고 좀 그랬고, 그렇죠? 뭐 빠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고, 저도 앞전날 제가 수요일 날 저녁 방송에 이 시간에 출연하고 있는 명준호 운영가과 마수희 혈전의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 이슈가 1900포인트에 대한 그 장세 지지 여부였습니다. 토론 주제가. 저랑 명준호 운영의 공통된 내용이 일시적으로 1900포인트가 이탈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일시적이고 그날 바로 리바운드가 되면서 바로 지수가
반등하기 때문에 1900포인트가 이탈한 시점에서는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또 의견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런 또 내용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이 됐거든요. 예, 어제 저도 실전에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1885 정도까지 빠질 때 제가 무료 SMS 투자클럽 회원들한테 제가 SMS 가장 안 날리는데 최근 제가 몇 개월 만에 어제 날렸어요. 주식을 팔지 말아라.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예, 그런 내용을 제가 12시 정도에 좀 SMS를 날려드린 것 같은데 바로 리바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부분도 저도 충분히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타이밍 그런 또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또 충분히 그런 또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투자 펌 자체는 기본적 분석이죠.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자체는 그만큼 주가가 싸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비교해서 주가 떨어진 만큼 그가 싸다는 거죠. 주가라는 자체가 주가의 흐름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 시점 자체가 매수 타임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타임과 관련된 워런 버핏이 이런 어떤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1987년도에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여기에 요약됐듯이 남들이 들어갈 때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탐욕 부릴 때 팔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잘 읽어드리면 저희는 주식시장의 방향이 단기적으로 또는 먼 미래에도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져본 적이 없고 향후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식시장에는 이따금 공포와 탐욕이라는 전염병이 강하게 발생을 하고 투자의 세계에서 이 병은 계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시장의 이상 현상들이 언제 발생할지 또 얼마나 지속될지 언제 끝날지 예측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보통 수준의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그 보통 수준의 목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욕심을 부릴 때 저희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스럽고 어제처럼 주가가 빠질 때 탐욕스러워할 뿐이라는 거죠. 워런 버핏의 어떤 마켓 타이밍이 여기서 단적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워런 버핏이 그런 부분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를 제가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에 휩싸일 때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화랑기 때 주식을 팔았다고 그랬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워런 버핏이 자, 마켓 타이밍 시점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워런 버핏이 1971년도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조합을 해산했습니다. 왜 해산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떠가지고 더 이상 그 당시 시점에서는 우량주 중에서 합리적인 주가, 저평가 종목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들한테 돈을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72년도에, 그러니까 1971년도에 보니까 미국의 니프티 피프티라는 종목, 우량 주식들이 PER이 평균 41배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워런 버핏 시각에서 본다면 더 이상 종목들을 살 수가 없었겠죠.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조합 해산을 결정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74년도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우량주들이 거의 90%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일 쇼크까지 겹치면서 1974년도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또 그 시점에서는 워런 버핏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주식 매입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74%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죠. 그리고 1979년도, 80년도에 다시 경기 불안과 더불어서 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S&P 주가가 PER이 7.3배 정도까지 주가가 급락을 한 거죠. 7.3배면 평균 PER 7.3배면 우량주들 같은 경우 PER이 5배, 6배 종목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때 워런 버핏은 다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가들 모아서 비중을 주식수 종목수를 18개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87년도에 S&P 주가의 PER이 23배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7배에서 23배까지 올랐으니까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오른 거죠. 23배까지 올랐으면 PER 기준에서 30배가 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PER이 30배가 넘으면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과감하게 팔고 나오라고 했었죠. 그때 워런 버핏도 1987년도에 종목수를 18개에서 3개 종목 3개로 급격히 줄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워런 버핏의 마켓 타이밍은 결국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불안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을 샀고 남들이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탐욕스러울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마켓 타이밍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 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사고 그다음에 빠질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일어났던 원칙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마켓 타이밍을 잡았다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워런 버핏이 한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아마 접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2007년도에 국내에 방문했습니다. 손자 회사인 대구에 있는 대구텍이라는 회사를 방문을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오면서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약 1억 불 정도, 약 20여 개 종목에 투자를 했다. 그때 알려졌습니다. 와서 알려졌는데 그 당시 알려진 종목은 포스코라든가 대한제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달리 알려진 내용으로는 비공식으로 확인된 내용은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동서를 중심으로 해서 20개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2010년도에 1분기 때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팔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도 최근 들어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명부에 빠져 있어가지고 판 게 아닌가 그렇다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포스코는 가지고 있다고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워런 버핏이 매수한 시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표를 보시게 되면 2003년도죠. 2003년도면 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2010년도 1분기 때 팔았으니까 종합주가지수, 이 당시 2003년도 종합주가지수는 500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팔고 나갔던 시점 2010년도 1분기 또는 1분기 때는 종합주가지수가 1700포인트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워런 버핏이 당시에 매입했던 국내 경기 상황과 해외 경기 여건 자체를 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국내 시장에서 워런 버핏이 주식을 매수했던 시점은 일단은 미국 경기,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일단 회복되는 국면이었습니다. 미국도 2000년도에 나스닥 버블, 기술적 버블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서서히 미국 경기가 회복이 좀 됐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시에 3%에서 4%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당시에도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었고요. 일본 경기도 좋았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 경기가 2002년도에 GDP 성장률이 8%대였는데 2003년도에 9% 정도 올라서면서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국내 경기에 관련 중국 관련 산업재 섹터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내 경기 동향을 본다 한다면 2002년, 3년도에 카드 대란 때문에 내수 경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 현재와 거의 비슷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효과가 어느 정도 가셔야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003년도에 2.7%였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4.5% 정도까지 상승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기 회복이 되는 그런 조짐을 좀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투자 판단 지표입니다. 그렇죠? 투자 판단 지표. 워런 버핏이 어떤 시점에서 당시에 보니까 2003년도에 우리나라 PER이 10.5배였고요. 그 다음에 PBR이 1.2배, 자기자본율이 12%대였습니다. 근데 현재와 비교해본다 한다면 현재 국내 시장의 PER은 2014년 실적 기준에서 15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PBR 낮고 지금은 투자 판단 지표로 본다 한다면 PBR 지표만 2003년도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PER이라든가 ROE 수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워런 버핏이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 판단 지표, 자기자본율 측면에서 본다면 2003년도하고 상당히 비교가 좀 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또 시점에서 워런 버핏이 주식을 좀 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워런 버핏이 매도 시점 자체는 좀 잘못 팔았죠. 어떻게 본다면 2008년도에 정도의 주식을 좀 팔았었으면 크게 수익을 났을 것 같은데 그걸 팔고 미국 시장의 주가를 샀으면 크게 수익 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찍 주식을 팔았지만은 보니까 만약에 워런 버핏이 2010년도에 1분기 때는 저는 왜 워런 버핏이 주식을 팔았었겠는가? 일단 충분히 기간은 가지고 왔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팔았던 이유 자체는 제가 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상당히 더 됐고요. 우리나라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빠르게 2009년도 10년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축에서 벗어나서 약간 좋아질 수 있는 타임이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일부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당시에 미국 쪽에 투자를 했지 않았을까. 당시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700포인트일 때 미국의 다우지수는 10,000포인트대였습니다. 충분히 그 당시 매매 타임 자체는 빨랐었겠지만 만약에 그 자금을 가지고 미국 쪽에 투자를 하셨었으면 크게 좀 수익을 좀 냈지 않았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을 좀 받아봤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이 보니까 2023년도에 주가가 5,000원에서 10,000원대 움직임이 전개됐네요.
그런데 보니까 매도 시점 가격은 9만 원이었습니다. 즉 현대제철은 어마어마한 뭐 수익을 냈던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가 워런 버핏이 참 극찬했던 종목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방문해 와서 극찬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주가를 아직도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포스코가 매수한 단가가 12만 원대에서 18만 원입니다. 시장에서 알려지기는 평균 매수 단가가 15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15만 원에 사서 주가가 2008년도에 76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었는데 그때 매도를 못한 거죠. 지금도 좀 보유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면 포스코의 워런 버핏의 수익률은 뭐 한 80% 정도 내외가 좀 되겠죠. 80% 내외면 현재 거의 10년 이상 보유를 했고 또 그 사이에 미국의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많이 떴기 때문에 결국은 포스코 가지고는 워런 버핏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으면 실패를 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워런 버핏이 왜 포스코를 매매를 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팔지 않았을까? 그러면 현재 또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다는데 또 지금 더 사도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쪽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시각에서 포스코의 현재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는 어떠냐? 자, 먼저 워런 버핏이 매매했던 시점입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거죠. 자, 워런 버핏이 매매했던 시점 2003년도가 4년도에 PER이 6배였고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좋아하는 자기자본율이 15.8에서 25%였습니다. 당연히 워런 버핏이라면 이 당시에는 정말로 황금 주식이었죠. PBR도 낮고 PER도 낮았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율이 워런 버핏에 딱 맞는 15%였기 때문에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주식을 정말로 탐욕스럽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올해 2014년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증권사의 가이던스의 추정 실적입니다. 자, PER은 올해 실적 기준에서 17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율은 3%밖에 안 나옵니다. 내년도 예상 실적은 내년도에 조금 올해 1조 4천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내년도 증권사에서는 2조 원 정도 내외를 예상을 합니다. 자, 현재 예상되는 올해와 내년도의 투자 판단 지표로 본다면 포스코 주식은 워런 버핏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의자가 일단은 봐야 될까. 그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저는 철강 업종 자체가 상당히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쪽인데 철강 업종이 중국발 그것도 설비 광국의 설비 투자에 가장 피해줍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자, 워런 버핏이 주식을 산다고 당시에는 포스코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어떤 투자 판단 지표 수익성을 자랑했었지만은 자, 현재 시점에서 워런 버핏이 만약 주식을 산다 한다면 포스코라든가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인 아르셀로메탈, 그다음에 일본의 신일본 제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바이오산,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US 스틸의 어떤 상대 가치를 비교를 할 겁니다. 물론 업황도 전망을 하겠죠. 조금 전에 시장 전망은 안 나왔지만 산업 전망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도 예상 실적입니다. 내년 예상 실적입니다. 자, 포스코의 투자 매력은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없죠. 보신다면 ROE 지표도 5.0밖에 안 되는 거고 미국의 US 스틸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틸은 PER이 포스코보다 낮고요. 그 다음에 ROE도 높습니다. 대신 PBR은 높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자, US 스틸입니다. 워런 버핏이 미국에 있으니까 US 스틸 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196불대까지 갔습니다. 지금 US 스틸의 주가는 28불대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지금 현재 당시에는 2003년도에는 포스코 주가가 저평가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US 스틸이라든가 신일본 제철이라든가 아르셀로메탈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저평가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서 제가 판단하기에 포스코 주가는 워런 버핏이 사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가서 좀 팔지 않겠는가. 36만 원이라든가 좀 올라가면 좀 팔고 교체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그렇다 한다면 철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투자 전략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세와 제강의 상대 가치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워런 버핏이 만약에 제가 매매한다면 포스코는 간망을 할까? 그래서 포스코 주가는 빠지진 않습니다. 왜? 워낙 자산 가치가 수당 순 자산이 50만 원이거든요. 대신 자기 자본율이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죠. 자기 자본율이 4% 이상 넘어간 5% 이상 된 낮은 종목들은 정말 수익 내기 어렵다. 자기 자본율이 최소한 10% 이상 된 종목들 갖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포스코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는 수익을 내겠지만은 현재 어떤 기업 내 실적 자체가 뚜렷하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포스코는 만약에 워런 버핏이 시가로 본다면 영업이익 올해 1조 4천억대 내년도 한 2조 원대, 2조 한 4, 5천억 정도 증가된다면 자기 자본율이 6%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36만 원 정도 내외 정도가 어떤 제가 판단하기에 워런 버핏 교체 매를 한다면 그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투자 매력도로 더 된다. 그중에 제가 워런 버핏 시각에서 가장 맞을 수 있는 종목이 국내 철강회사 중에서는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현대 하이스코.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자기 자본율이 거의 20%대가 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강판 쪽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포스코와 관련된, 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강이라든가, 그쪽은 중국 쪽에서 워낙 투자를 많이 했지만은, 현대강과 관련된 자동차 강판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현대차에 꾸준히 들어가고, 중국의 자동차에 대한 생산 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공급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ROE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은 작년도에 예산은 특수강, 미국의 세일가스와 관련된 특수강관 공급만 했었는데 작년도에 미국 쪽에서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서 유축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실적 자체는 꾸준하게 단기 수익 1,000억 이상을 내줄 수 있는 그렇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던 관점에서 포스코의 제가 판단 의견 자체는 꾸준하게 가지고 손실 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적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현대 하이스코 그다음에 세아제강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렇던 내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워런 버핏의 한마디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내용의 핵심이죠. 현명한 투자자란 낙관론자에게 주식을 팔고 비관론자에게 주식을 사는 것이다. 자, 충분히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레전드에게 듣는다 워런 버핏 편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다 투자를 성공하는 건 아니군요. 포스코 투자는 실패했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는 주식을 팔 때가 아니었다. 문자도 보내주셨다고 하지만 주식을 팔 때가 아니었다는 부분 또 철강주 내에서는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